미국 사는 진돗개돌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저한테 광고로 구글 광고가 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몇 번 스킵을 했는데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아서 끝까지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영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만든 광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튜브 영상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그거를 다 짤막짤막한 영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게 이제 영웅에 관한 거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딱 영웅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막 슈퍼히어로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안에 뭐 스포츠도 굉장히 좀 스포츠 영웅도 굉장히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 누구나가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요. 그래서 뭐 슈퍼맘, 슈퍼데디, 그러니까 엄마 영웅, 아빠 영웅, 그다음에 아이 영웅. 그러니까 경기에서 진 아빠를 가서 껴안으면서 위로해주는 아이 영웅. 그리고 뭐 장애를 극복한 영웅, 그리고 여자 영웅, 그다음에 성소수자들의 영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담고 그 안에 또 감동적인 스피치들을 또 다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랬는데,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란 건 그 안에 BTS 영상이 잠깐 들어가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BTS 뮤직비디오에서 러브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짧지만 또 굉장히 임팩트 있고 굉장히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영상이 들어가서 또 보면서도 이 좋은 광고 영상에 BTS가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하나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BTS,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인플루언서 이러잖아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광고에 가치를 더해주는. 예, 그래서 이제 그 광고가 결국에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 주변에 영웅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 진짜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그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구글이 원래 또 검색 엔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search on 해라. 니들 알고 싶은 영웅에 대해 search on 해라,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자기 회사의 기능을 잊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영상을 잘 만들어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에 영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영어를 배우러 다니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되게 저랑 맞아. 가치관도 맞고 굉장히 잘 가르치고 해서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억압하고 강요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막 통제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좀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너는 할 수 있어, 넌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고무시키면서 나가는 어른이 있는데, 진짜 어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의 행동을 뭐 교정을 할 때, 뭐 애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추궁하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런 부분이 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를 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게끔 메시지를 주느냐 아니면 어떤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너한테 네 인생에 좋지 않고, 막 이런 어떤 두려움을 주면서 아이들 행동을 교정하느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아이들이라는 걸 믿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하면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나아가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건데, 자꾸 나쁜 선택들을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은 삶으로 나를 이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줘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좀 나쁜 예를 많이 드는 건 아닐까 이런 반성들을 잠깐만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린 건데, 저는 구글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 미국인들도, 미국 젊은이들도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1위가 구글이거든요.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한번 구글의 초대 회장? 그러니까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다 다녀요. 이 사람의 강연을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도하고 혁신을 꾀하고, 그다음에 뭐 실수에도 되게 관대한 그런 기업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 와중에 사람들이 혁신을 일궈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되게 놀랐어요. 도리 괜찮아? 도리야 괜찮니? 아이고. 왜냐면 보통 이제 막 회사는 막 실수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을 강요하자. 완벽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데, 그런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감동한 게, 북한에도 강연을 갔었어요. 네. 북한에도 강연을 갔었고, 북한 강연 갔다 온 후에 이제 우리나라 대학 강연을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북한 사람들의 분위기. 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식량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되게 닫혀있고 폐쇄적인데, 도리 기다려봐. 도리 달려. 그런데 걔네를 돕는 것이, 북한을 돕는 것이 결국에 우리한테 되게 좋은 일이 될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도리 기다려.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기다려? 네. 그때 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 기업인이라는 게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좀 잘 발달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약간 총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람의 역량과 그릇이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릭 슈미츠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가치를 사람에다가 두더라고요. 인간에다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술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사람이다. 인간이 돼야 된다는데, 만약에 자기네가 기술력을 추구하다가 사람이라는 핵심 가치를 놓치면 자기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서 이 일을 그만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 사회의 현실은 솔직히 뭐 이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꼭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거는 철저하게 휴머니즘, 휴머니티, 사람 중심, 이런 가치들을 좀 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걸 표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할 때 되게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크게 한국 사회에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미국에 정착한 이유도 내 아이들한테 막 너무 막 경쟁적으로 공부시키고 싶지 않아서 온 거예요. 저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라서 그게 얼마나 또 비인간적인지를 좀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내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으로 미국에 온 게 좀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되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물론 그거는 안 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주변 애들이 좀 시끄럽게 한다. 그럼 되게 화를 내잖아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 방해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솔직히 막 그렇게 화를 내는 상황을 보고서 선생님들이 걔가 그렇게 막 화를 내는데 제지를 잘 안 하고 다른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들, 그거를 요즘에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걔가 공부에 방해되니까, 공부 잘하는 애인데 당연히 걔한테 맞춰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그냥 어떻게 물론 못됐다, 애가 좀 싸가지가 없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또 그렇다고 너
걔를 혼내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은 좀 나이스하게 해야지. 네가 방해를 받더라도 지금은 쉬는 시간이니까 쟤네들도 떠들 권리가 있다. 이게 물론 이제 그때 입시가 임박해 있고 굉장히 좀 다급하고 한시가 막 촉박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 애들 막 걔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런 상황인데 걔 입장에서 주변을 정리해 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사회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즐겨봤던 드라마 중에서 모던 패밀리라는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둘째가 되게 좀 천재적이에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전교 1등 그래요. 근데 이제 애 셋인데 첫째랑 막내는 좀 모자라요. 근데 둘째만 굉장히 똑똑한데 걔가 되게 약간 경쟁적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걔가 그렇게 경쟁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좀 뭐랄까 문제시해요. 오히려 이거 얘한테 얘 인성이 너무 안 좋지 않을까 해서 걔를 막 놀게 만들어요. 막 놀게 막 유도하고 그러면 걔는 좀 짜증내죠. 걔가 고등학생 이런데 엄마 아빠가 걔를 자꾸 그렇게 릴렉스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짜증을 내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지금 에이시안 애들은 얼마나 공부하는 줄 알아? 이럴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좀 민하게 굴어요. 예민하게.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좀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걔가 결국에는 그 드라마 끝부분에 엄마 나 상담 받을래. 네, 이게 저는 솔직히 그 컬처 쇼크였어요. 약간 문화 충격. 이런 부분을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문제 있게 여기는구나. 애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치닫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시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또 이걸 본 건데 여기 물론 미국에서 본 거죠. 근데 우리는 경쟁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봤었어요. 애들 자료에서 본 건지 어디서 본 건지 페이스북에서 본 건지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려고 우리는 서로 가치를 나누려고 온 거지 서로 경쟁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현실과 내막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렇게 회사에서 뭐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면 너 왜 회사에 있냐? 가봐야지. 가족 중심. 그리고 저희 개가 탈출했을 때도 빨리 가서 개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 이제 직장 사람들 왔을 때도 그 얘기 막 돌이 탈출했던 얘기들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좀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애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네 애만 아파? 내 애도 아파. 뭐 그런 거 가지고선 회사를 빠지려고 해. 제가 또 최근에 미생을 봤거든요. 미생 드라마를 다시 봤는데 그러잖아요. 거기서 워킹맘이 그 애들을 케어하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엄마가 막 회사 상황이 있고 근데 애도 상황이 있는데 좀 그 애를 챙기려고 하면 그거가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좀 죄인이 되는 엄마로서도 죄인이 되고 회사에도 민폐가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려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참 인간적이에요. 가정 우선시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 공화당 의원 중에서 굉장히 좀 젊은 사람이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은퇴를 했었어요. 이름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서 자막으로 넣을게요. 폴 라이언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 같습니다. 공화당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지금 나한테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니까 내가 너무 이 정치 생활 하다가 가족을 너무 등한시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잘 나갈 때 은퇴 선언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중간에서 은퇴를 하면 다시 정계에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막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일개 가족을 위해서 막 이런 생각이 그땐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해줬던 사람이 아니야, 얘는 더 잘 될 수 있어. 자기 시기에 가족의 최선을 다하고 나서 다시 국가로 돌아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환영해주지, 미국 사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 되게 좀 문화 충격을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가족 중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이제 아빠가 바깥에서 이제 경제 생활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 안에서도 좀 어떤 뭐 그 육아나 살림에 좀 약간 뒷전이어도 이해를 받는 그런 건데, 미국은 아빠 참여도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무슨 파티 같은 거 하면 아빠들이 회사 빼고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 이웃한테 들었고, 저 친구 엄마, 그러니까 애들 친구 아빠한테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애들을 키울 때 아빠든 엄마든 다들 이제 같이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중국인은 엄마만 양육에 참여를 해서 내 애랑 뭐 중국인이랑 놀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거든요. 뭐 대꾸도 안 하고.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동 육아가 정말 당연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예,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같이 이제 학교 애들하고 축제를 같이 갔었어요, 방학 때.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때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쉬라 그러고 제가 애들을 다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같이 갔던 아빠가, 야, 너 남편 어디 있어? 그래서 아니 지금 쉬고 있는데, 너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아니 왜 혼자서 쉬고 있어? 지금 애들 다 따라다니면서 막, 그때 그 축제 끝에 막 이렇게 놀이기구 타러 다니면서 제가 애 셋을 막 다 데리고 다녔는데, 그거를 좀 되게 이해를 못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 그 또 어떤 저희 딸 친구 아빠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네 와이프는 내가 맨날 보지, 학교에서. 근데 너는 정말 처음 본다. 그래서 좀 다르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남편이 막 회사에서 막 돈 많이 버는 걸로 양육에 대해서 어떤 면죄부가 된다, 애들 키우는데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게 좀 그런 이해가 막 너무 되면, 솔직히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 안 봐도 되거든요. 그 돈 버는 게 얼마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와이프가 빌 게이츠 보고 너도 애 유치원 갈 때 네가 픽업해라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반은 빌 게이츠가 직접 애들 라이드 해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도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철폐돼야 된다.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들, 남자는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왜냐면은 돈을 버니까, 이런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서 철폐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제가 구글 광고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약간 어떤 그런 가치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배울 점은 또 배우고, 물론 우리가 가진 좋은 가치들도 많고 한데, 일단은 좀 한번 눈을 약간 그 좀 확대하는 거, 우리가 가진 프레임을 확대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친구 중에서 일본에서 살다 온 애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솔직히 진짜 한국처럼 초등학교 때 세계 뉴스가 잘 보도가 안 되는 나라가 없다고. 물론 걔도 부모님한테 들어서 한 얘기지만,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세계의 어떤 그런 뉴스 보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접해보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릴 때 좀 더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도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